시간에 우리가 몇 돈까지 했습니다. 몇 돈까지. 네? 몇 돈 이제 한 문제 나와요. 부동산 중개업 하시면서 몇 돈 안 팔 겁니까? 몇이요? 묘지. 묘지 알아가지고 네? 묘지 알아가지고 몇 돈? 몇동도 팔아야지. 몇 팔아야죠. 아무튼 장사에 관한 621페이지. 621페이지에 살펴보는데요. 620페이지 장사에 관한 법률 있죠? 장사요. 죽은 사람. 여기에 관한 법률도 시험에 하나 나옵니다. 하나 나오는데 나중에 모의고사 문제 풀어보면 문제가 그 문제예요. 문제가 여러분이 주의할 게 규모가 있어요. 규모가 있어서 이것도 문제가 문제 나옵니다. 621페이지. 621페이지. 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잖아요. 목적. 그다음 정의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까지는 뭐 알 필요 없는데요. 앞전에 시험에 하나 나오고요. 요즘 그 2조 정의에서 13항 있죠. 자연장지. 요즘 이게 인기니까. 자연장지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그냥 뿌려버리는 거죠. 가서 자연이 버리고 있으니까. 다 태우고 깎아내다. 네. 화장 말하는 거예요? 네, 화장에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자연장지. 산에다든 또 바다에 있다. 요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수목장 아시죠? 나무 있다. 이렇게 하십니다. 저 이거 하라 했더니 나무 비워본다는 집사람이 그 나무. 저 이거 하고 싶은데 수목장. 많네요. 무슨 장이. 창이 났습니까? 이번에 그 웰스 지금 돌아가신 분들은 가족들이 하도 못하고 국가에서 태워가지고 뼈만 이렇게 주니까 참 억울하시죠. 말이 아니더라고요. 자, 아무튼 이건 시험에 안 나오고요. 나온다 하면 여기 보시면 624페이지에 전체 묘지 면적이 좀 주의할 필요 있습니다. 자, 개인 묘지는 몇 제곱미터입니까? 30제곱평방미터라는 것만 주의하시고요. 네? 624페이지 624의 전체 묘지 면적은 별표 쳐요. 그냥 별표. 개인 묘지는 얼마? 30제곱. 그래서 죽어서는 그러니까 10평, 평입니까 이거? 네? 3평? 10평? 10평 안 되죠 지금? 약 3.3이니까 3.3, 3평이네. 아니 30이니까 8평이나 되겠잖아요. 10평 안 되겠고 8평입니다. 죽어서 8평 하시면 되겠죠. 많습니까? 많네 그것도. 가족묘지입니다. 가족묘지는 가족당 한 개만 하고요. 면적은 100제곱평방 이하. 숫자만 기억합니다. 정중문중은 또 정중문중별로 하는데 1000제곱평방미터 이하야 되고요. 법인묘지 있죠? 624페이지. 그 도표 있잖아요. 사장님 지난 시간 했잖아요. 이걸로 한 게 아니고 문제로 풀어봤었죠. 법인묘지는 10만 제곱평방미터 이상. 숫자는 나중에 몇 번 틀려봐야 또 알겠죠? 그 다음에 분묘 일기당 면적 이게 많이 나옵니다. 답으로. 분묘 면적 보시면 공설묘지, 가정묘지, 중중, 정중, 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의 분묘 일기 및 당해 분묘의 상석, 비석 등 시설물의 설치 구역 면적은 10제곱평방미터 밑줄 별표 칩니다. 10제곱평방미터. 합장의 경우는 몇 미터? 15제곱평방미터. 합장의 경우는 15제곱평방미터. 혼자 할 때는 10제곱평방미터. 일기당. 근데 이제 주변까지 해서 얼마라고요? 30. 아니 된다 이렇게 했죠? 이걸 어길 때는 1년 이하 징역은 5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걸 가지고 좀 벌금 치했다는 소리 못 들어가셨죠? 그랬다가 이제 난리 날 거 아닙니까? 그분 중에서. 자, 그 다음에 설치 기간 보시면 설치 기간의 제한, 공설 묘지 및 사설 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 기간은 15년 맞다 15년에 동그라미 칩니다. 15년 하고 여러분들이 그 요즘 어디다 모시겠다고 맨날 그 광고하죠? 장지. 어디서 제가 광고 많이 나오셨습니까? 거기다 몇 년 한다고요? 15년. 15년만 하면 알고 살아있잖아, 내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그래서 연장해 줍니다. 몇 번 연장해 주냐면 3번 연장해 줍니다. 잘하시네. 그럼 몇 년 하는 겁니까? 3번. 45년까지는. 구현 16년 거예요? 네? 16년.
그러니까 15년 먼저 하고 그다음 한 번에 한해서 15년씩 3회에 한해서 연장해 주니까 이제 더하고 60년까지 가능하다 이거잖아요. 15년 하고 15년 끝나면 15년씩 3번 연장해. 그 위에는 뭐 하겠다는 겁니까?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아, 묘를 드러내는 거예요. 네? 묘를 드러내는 거예요. 아, 그렇죠. 공소묘지. 아, 공소묘지. 저는 아직까지 드러내는 못 봤습니다. 자연적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죠. 풍수 와가지고 태풍 와가지고 막 쓸어내려가고. 그 다음에 유예 설치 기간 계산할 때 합장 분명의 경우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설치 기간이 종료된 분명히 처리 방금 말했죠? 어떻게 하냐고요? 봅시다. 설치 기간이 끝난 분명히 물질 차였죠? 설치 기간이 끝난 분명히 연고자는 설치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입니다. 1년 동그라 1년 이내에 해당 분명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환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년 이내에 철거하면 됩니다. 끝난 다음에. 근데 이게 그 돈을 내잖아요. 거짓말은 잘도 하시네. 근데 이걸 돈을 안 내가지고 문제가 많답니다. 없애기도 그러고 지금 돈 못 받고 있고. 처음에 봤어요. 네, 처음에. 처음에 갖고 그거를 안 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안 내는 그 후손들이 많대요. 안 내는 후손들이. 이쪽 계신 업자들. 그래서 이것도 저도 이제 보니까 아무튼 죽는 약만 하겠습니다. 끝내죠. 묘지의 사전 매매 금지가 있다. 여기서만 중요합니다. 아무튼 15년 연장 3번. 15년 다음에 끝난 다음에 1년. 이것만 숫자만 기억합니다. 시험 문제 잘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무연 분료의 처리 같은 건 시험에 안 나왔었고요. 그 다음 그 옆에 629페이지에 뭐 자연장 이런 거 있었고요. 이거 시험에 하나 나오니까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좀 넘어가세요. 632페이지에 주택임대차 보호법하고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저희 쪽도 한 문제가 나와요. 처음에 어렵게 나왔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민사특례법에서 많이 하실 텐데 저희 쪽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시험에 나오는데 저희는 연기 기간, 뭐 상 이런 게 있죠?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몇 번 돈 안 내면 안 되죠? 주택 이기. 그렇지, 이익이 오케이. 상관. 오케이. 요거에 달려져 있는 요거에 달리니까. 근데 올해는 이게 바뀌어서 계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서울책은 뭐 4억. 네? 뭐라고요? 계산은 그 경계산이 아니라 이거야 돼. 뭐 서울책은 4억. 있죠? 아, 네, 그게 좀 받을 힘들죠. 수 있는 금액이. 네, 맞습니다. 최소 보수함 뒤에서 보죠. 나올 것만 하셔서 하면. 근데 이게 지난달에 이게 뭐가 바뀌었냐면 우리 계산문제 하나 있는데 바뀌어서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대부분 이번 달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안 될 것 같고요. 자, 보호 내용 보겠습니다. 635페이지에 보호 내용. 임대차 보호 기간은 기본 몇 년 보장이 됩니까? 2년입니다. 2년.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그래서 1년을 정했어도 몇 년까지 인정해 주겠다고요? 2년. 누구한테? 세입자한테 2년까지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임차인한테. 그다음에 법정갱신이 있고요. 법정갱신,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고 집주인이 아무 말도 안 한다 이거죠. 만기가 됐는데 그럼 자동 연장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1번에는 주의합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몇 개월 전부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나가라고 해줘야 돼요. 나가라고 그냥 준비를 할 텐데 만약 이 말을 안 한다면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무슨 아니한다 아니하는데 아무튼 주인이 말 안 했다는 거예요. 주인이 말 안 하면 자동적으로 갱신이 된다 이겁니다. 이때는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그런데 이제 주의할 게 있어요. 방금 누가 말 안 하는 거죠? 누가 말하는 거죠? 임대인은 언제까지 말해주라고요? 6개월부터 6개월 전. 6개월부터 6개월 전에 나가라 말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그걸 안 하고 있다가 자동갱신 됐습니다. 자동갱신 살고 있던 임차인은 언제까지 말해줘야 될까요? 주인한테 나 나가려고. 네? 일단은 발급 1개월에 옆에 있는데 그걸 안 읽고. 어디 6개월 전.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할 안형에 또한 받다 이렇게 했잖아요. 뒤가 있구나. 1개월입니다. 임차인은 얼마? 1개월. 누굴 더 보여주는 겁니까? 임차인이죠. 임차인은 1개월 전에 말하면 돼요. 나 나갈랍니다. 그러면 저기 임대인은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라는 얘기는 네. 6개월 전부터는 꼭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말해줘야죠. 준비를 하죠. 임차인. 6개월 전부터 얘기해주고 아니 6개월 전부터 1개월 사이에 1개월 안까지. 사이 아무 때나 네, 아무 때나.
아무 때나 가서 이번에 방 빼주셔야 되겠는데 해주셔야 된다. 이거. 잔인하죠. 임차인 어떻게 하고요? 더 잔인해. 임차인 더 잔인합니까? 임차인 6개월 전에 딱 전화해서 이번에 나가랍니다 하면 된다 이거죠. 뭐 한 달 동안 돈을 많이 내야 된다. 아 그러니까 안 주더라고요. 저도 저번에 그 광주에서 방 빼갖고 왔는데 진짜 뭐라 할 수도 없고 4개월치 차감하고 준다고 해서 내가 되겠습니다. 뭘 차가워요? 4개월치 월세 차감하고 그거 하려면 또 제가 소송해야 되지 않습니까? 법원에 드랑달랑 해야 되는데 지금 기분이 살짝 안 좋았어. 전 말했거든요. 미리 3개월 전 4개월 전 나가겠다. 광고 내줬어요. 사람 많이 줬는데 안 나가더라고요. 근데 나갔더라고. 그래갖고 뭐라 그러냐면 그 주인분이 나갈 때까지는 못 준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대도 안 해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랬는데 그가 이제 일하시는 고용 근로자인가요? 뭐라고 일하시는 분 모르겠는데 인력센터가 됐더라고요. 인력센터 안에서 근데 그 건물을 잘 활용하더라고요. 간판이 막혀져 있어서 그래서 이제 집사람 전화했는데 4개월치 못 준다고 나머지만 준다고. 네? 그래갖고 이제 속상하다고 전화 왔다. 그러니까 그 받은 방법은 내가 작성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할까거든. 그게 알아서 한거든. 임대인의 서울 임차인. 앞간에 또 2조에 보시면 2조 그 임대인은 언제든지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가 있습니다. 국시적 갱신인 경우에는 몇 시간 지나서 할 때는 연장돼 있을 때는 언제든지 하고요. 처음에 할 때는 언제 전까지 해줘야 되고요? 1개월 전까지. 그냥 또 더 살았어요. 그럼 언제까지? 아무 때나 하게 됩니다. 임차인은. 법 6조 2항 밑줄 칩니다.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주의하시겠죠? 맨 처음에는 언제까지 하고 6개월 전에 하고 임차인은 그 다음에 이제 계약 갱신됐어요. 이때는 언제든지 방 빼달라 나간다 이렇게 하면 바꿔야 됩니다. 법에서 이렇게 됐어요. 현실에서는 안 되죠. 돈 못 받죠. 나가버리면. 그 다음에 그 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고요. 다음 표 보겠습니다. 대항력이 있고요. 대항력 보겠습니다.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할 때 주민등록으로 본다는데요. 이제 3조 1항은 그렇게 처음입니다. 대항력 중요하죠? 여러분들 이거 확정일자 반나 만에 그런데요. 여기 확정일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방금 1항 있냐고요? 확정일자라고. 없죠? 확정일자가 없어도 무엇은 생긴다? 대항력은 생긴다 이겁니다. 대항력은. 나중에 확정일자는 왜 받냐면 먼저 우선 변제권 받으려고 확정일자 받는 겁니다. 대항력은 생겨요.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주택인도라는 건 뭡니까? 그 집에서 사는 순간부터 중등록 등을 마친 그 집으로 중등록증을 옮길 때부터 근데 그 다음 날에 동그라미 칩니다.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깁니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보고요.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고요. 대항력하고 여러분들이 대항력하고 나중에 뒤에서 우선 변정권을 주의할 필요 있어요. 대항력에서는 뭐만 있으면 됩니까? 일단 보니까 그렇죠. 중능만 있으면 된다 이겁니다. 확정일자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도 된다 입니다. 없어도 무엇은 생긴다? 대항력. 상대방한테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은 생깁니다. 그 다음에 핵심 판례가 있는데요. 이것까지 저희가 할 수는 없죠. 자, 이 많은 판례를 나중에 시간 나서 잠이 안 오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쭉 가서 641페이지 주택 임차권의 승계 사실혼 배우자의 주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승계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잘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641페이지에 민법 임대차 등기 효력, 그 다음에 642페이지에 임대차 보증금의 보호입니다. 이거 보호는 주의할 필요 있죠. 우선 변제권.
후순위 권리보다 먼저 배당을 받는 것을 우리가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3조에서 제3항의 대항 요건과 대항 요건이 어떤 대항 요건이 하겠습니까? 써놓으세요. 써놓으시는데 주택하고 주택을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 집에 살고 있어야죠. 그냥 주택만 그쪽으로 옮겨놓으면 안 되겠다. 대항 요건과 임대차 계약 증서의 확정일자의 동그라미 칩니다. 그래서 확정일자하고 대항 요건 이 두 가지를 갖추게 되면 뭐 할 수 있다고요? 내가? 그렇죠. 우선 변제권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우선 변제권. 집이 혹시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내가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시험에 나오겠죠? 그래서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할 때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확정일자가 없다면 우선 변제권은 없죠. 없습니다. 법에서 정해놨으니 확정일자 받아야 돼. 그래서 확정일자가 중요한 거죠. 확정일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결국 가져하시면 돼요. 확정일자. 동의 필요 없습니다. 동의해 주겠습니까? 임대인. 643쪽에 그래서 우선 변제권의 발생 요건에 밑줄치고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계약 후 임차인이 계약 요건을 갖추고 여기에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라면 우선 변제권이 발생한다. 꼭 기억하시고요. 확정일자에는 임대인 도움이 없이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임차인 또는 그의 대리인이 임대차 계약서를 동사무소 또는 등기소나 공정인 사무소에 제출하여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즐거운 소식 말씀드리면요. 26일은 강의가 없습니다. 오늘서 공인조사 끝내고요. 7월부터는 금요일 날도 4시간씩 합니다. 빨리 도망가려고 말이죠. 26일 날. 26일 안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네, 26일 날 쉬겠습니다. 이게 또 하고 싶습니까? 막 눈빛이나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26일부터는 이제, 그리고 7월부터는 저하고 이제 개인 과외를 하실 분도 생길 것 같습니다. 지금 하시고 계시죠? 도움이 되십니까? 도움 된다 하세요? 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적극적인 표현 좋습니다. 도움 되죠? 도움 될 겁니다. 나머지 분들 뭐 하겠습니까? 여기까지 문제풀이 하죠. 죽기 살기. 점수가 마음에 안 들면 시간만 뺍니다. 시간. 새벽반도 운영할 거고요. 야간반, 심화반 해야죠. 오후반도 하죠. 다음 주 오후반 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오후반 좋아요. 몇 시부터? 끝나고요? 아니, 오늘 한 분 오신다는 분이 있는데. 저녁 말씀하신 거예요? 네? 저녁? 아니, 새벽반? 새벽반. 아니, 새우부터 전다. 심야반 하시죠. 11시. 그것도 합니다. 제가 이제, 그런데 제가 7월부터는 여기 학원에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있을 때는 하는데요. 7월에 화요일은 제가 없을 거고요. 좀 이따가 오후에 강의, 방학 동안에 좀 학교 강의가 좀 있어서. 아무튼 간에 좀 시간 여쭈어서. 아니, 하신다고 하면, 아니, 그럼 해달라고 하는데, 전부 하루에 해달라고 하나, 머리 아픈데. 오늘 처음 오신 분인데, 상담하러 오세요. 3월 달에, 2월 달에 상담만 했어요. 매 상담만. 그리고는 해달라면, 오후에 해달래요, 오후에. 오후에. 몇 시? 4시부터 나와. 3시부터 나와. 이렇게. 2시부터? 2시부터? 2시부터. 아, 근데 혼자 하시는데 정답을 다 해달라고 해서 그게 또 거절 처리할까 했었는데 하신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오후에 오신다 하면 제가 기본 강의는 우리 이거 두꺼운 거 이거 4시부터 몇 시까지 하시죠? 저 모르죠. 그분 실력이 올라갈 때까지 하려면 2시간 문제풀이만 하려고 그래요. 만약 여러분들 오신 다음에 제가 문제집 사가지고 한 1000개씩 풀어먹게 하죠 뭐. 똑같은 거 계속 푸는데. 오후반 많이 되겠다. 그러니까 문제를 제가 지금 이번에 2개 내놨어요. 2개. 잘 돼 있는 것이 중요한데 갖고 와서 그럼 사장님은 다음 주까지는 개론 끝납니다. 거의 끝났어요 다. 3일 만에. 진짜요? 초스피드로. 얼마 하다야 그렇지? 네? 그 제가 불성실하게 강의한 거 없잖아요. 예. 다 알아듣으시던데? 이건 뭐 완전 비탈했죠. 도표 어떻게 되죠? 모르죠. 완전 비탈했죠. 모르죠. 외부 효과. 외부 효과는
그렇죠. 이거 들어봤잖아요. 뭐 땅이 있고 주위에 공원이 있고 뭐 공원 있답니다. 하수처리라든가. 하수처리니까. 이건 다 된 거지 뭐. 이걸 문제 풀면 되죠. 하루에 몇 페이지 나간다면요. 150페이지가 나가니 1시간에. 첫 스치도. 그러면 하루에 6과목 가능하겠네요. 이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재량이 지금 그래가지고 한 시간에 이게 가능은 하지만 하기 싫지 않습니다. 하루 달려고 하루에 6과목 가능하지. 언제 합니다. 여러분들하고 뭐 하냐면 그 공인중개사 여러분들 뭐 듣든 안 듣든 괴로운 순식간에 훑치고 넘어갑니다. 계속 7번 제가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실제 합니다. 믿어보세요. 그래서 다른 책을 제가 안 주는 거예요. 이걸 계속 할 겁니다. 흔적 계속 남기고. 그래서 익숙해집니다. 나중에는 여러분들이요. 이 책 이렇게만 봐도 알아요. 아, 이게 있구나. 아, 이게 있구나. 그 정도 돼야지 학교. 문제풀이를 풀어가야 되니까 문제는 여러분들 푸시고요. 문제도 이제 나중에는 문제답에서 순식간에 풀어나가. 걱정하지 마시죠. 도움 됩니다, 분명히. 왜냐면 아침에 제가 농담 한 번도 안 하잖아요. 사장님. 예. 한 번도 안 하고 숨도 안 쉬고 하지 않습니까? 이분 앉아있다가 바로 끝나면 뭐 하십니까? 담배 마시고. 해봐. 근데 이분한테 지금 이게 필요하고 여러분들한테 그런 압축감이 한 번 필요합니다. 과목별로 제가 한번 따져보면 오후 일찍 때 오시면 상담해봐서 제가 시간을 드릴 것 같아서 지난달에 와서 해드렸습니다. 자, 아무튼 합니다. 자, 바로 눈에 익어야 됩니다. 이제 머릿속에 외우시는 게 아니라 눈으로 푼 거지 않아요. 여러분들 눈으로 풀어야지 뭐 머릿속으로 풉니까 어떻게? 그렇죠? 아니, 머릿속으로 푸는 거 젊은 친구들 머릿속으로 푸는 거고 저희는 비슷한 찍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임차권 소멸. 임차권의 소멸도 시험합니다.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그래서 그 민법에 따른 5번에 뭐죠? 642페이지 5번에 민법에 따른 임대차 등기의 효력입니다. 여기 보시면 체크만 하죠. 방금 다 했으니까요. 어떤 게 효력이 많지냐? 주임등을 마친 날, 임차주택을 점유한 날, 임대차 계약 증서상의 확정임자를 받는 데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주임등 마치고 인도를 받고 확정임자 받고 우선 변제권 효력도 생깁니다. 그다음 경매에 의해서는 임차권이 소멸합니다. 경매에 의해서는 임차권이 소멸한다면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행해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에 의해서 경락에서 소멸되고요. 원칙은 소멸주의입니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보증금을 만약에 못 받았으면 알거 그쪽에서 살 권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수지이고요. 즉 경매에서 임차권 원칙적으로 소멸주의를 취하고 예외적으로 인수지가 설득된다. 그래서 경매를 받으신 분은 보증금을 줘야 되겠죠. 상대방. 임대차 보증금을 보고 보겠습니다. 우선 변제권이 있다 있고요. 후순위 권리보다 먼저 배당받습니다. 후순위보다 먼저 배당. 보증금의 횟수. 보증금의 횟수인데요. 이런 것은 이런 쪽에서 해소하면 되겠고. 다음 표 보겠습니다. 우선 변제권. 이건 나중에 지금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지금 법이 하도 바뀌어서 좀 줄이다가 개정에는 또 바뀌었다는 뉴스 나오고 그래서 못 들었는데 임차법하고 주택법, 주임법하고 상임법을 비교해서 한 장을 제가 드릴 겁니다. 그거 한 장 하시면 저희 쪽에서 한 문제 민사특별법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몰라요.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야지 양쪽이 뭐가 좀 차이가 있는지 주임법과 상임법이. 이런 게 있다 정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48페이지에 소액 보증금의 일정 보호, 최우선 변제권이죠. 그래서 먼저 받는 거. 2분의 1까지 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주택임대차위원회에서 대통령 정하는데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 2분의 1 넘지 못한다 이렇게 있죠. 2분의 1만 하나 정리했고요. 최우선 변제권이 이렇게 쭉 바뀌어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649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소액 임차인의 기준 및 최우선 변제액 찾으셨습니까? 649페이지에 양가로 5번의 별표를 칩니다. 여기까지 외워주시면 아주 감사하겠는데 이것도 나중에 비교해서 도표로 보는 게 좋을 겁니다. 서울특별시 9,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얼마까지 받고요? 소액 임차 3,200. 그다음 수도권 정비에 따른 과밀 억제 구역인데 서울특별시는 제외하니까 서울 지역에 있는 데 많죠. 이런 과밀 억제 구역은 8천만 원까지 해서 2,700 받고요. 그다음에 광역시 여기에서 수도권 정비과에 따른
과밀 억제권이 포함된 지역과 군 지역은 제한다 되어 있고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는 6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2천만 원까지 받고요. 그 밖에 지역에서는 4,5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1,500만 원까지 소액 임차권 변제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 광주광역시라면 얼마 받을까요? 5,800에 계약했다면 2천만 원. 그렇지 2천만 원까지 받는다 이건데 이런 식으로 나와요. 좀 이제 추접스럽죠. 근데 여러분들이 주의할 게 이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 여기서 광주시는 서울에 있는 광주입니다. 경기도 광주예요. 경기도 광주. 광역시가 아니에요. 광주광역시가 아니에요. 네? 여기서 광주시는 광주광역시가 아니에요. 경기도. 경기도 광주시입니다. 경기도 광주시고요. 이런 광역시에 포함되잖아요. 저희는 광주광역시는. 광주광역시는. 그래서 주의하십니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6천만 원 이하는 2천만 원까지 외우셔야 돼요. 어떤 사람 9532, 827, 62, 4515 막 이렇게 외우시더라고. 외워둘 만한 틀리라고 나오는 건데 틀리라는 거 나오면 대박이겠죠? 맞으면은 3분의 1. 네? 3분의 1. 뭐가 3분의 1이라고요? 9532 이렇게 외우시더라고. 3분의 1 정도라고? 네. 알겠습니다. 3분의 1 정도래요. 3분의 1이랍니다. 1호 딱 3분의 1인가요? 네. 딱 3분의 1. 아, 그럼 3분의 1만 아니고 그럼 이것만 해보면 되겠네. 9580 6045 9580 6045 9580 6045 자, 이것도 나중에 문제 풀어보면서 틀려봐야 그 이외에도는 못 받는 거예요. 그만큼만 변제를 받고. 아니 소액 최우선 변제 우선 이렇게 받고 만약에 나머지 받을 돈들에 대해서 그렇죠. 또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소액이니까 내가 9,500만 원 1억이 넘으면 안 되겠죠. 소액 변제 대상이 안 되겠죠. 또 나중에 재판해야 되겠죠. 재단금 받고 아까 확정일자 받았느냐 이쪽으로 가야 되겠고요. 소액 임차니까 최우선 변제니까. 일단 650쪽 가보겠습니다. 650쪽에서는 위원회 나올 필요 없고요. 나올 일도 없고요. 차임 등의 652쪽 가시면 이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 주의합니다. 질문 하나씩 꼭 보이더라고요. 자, 그 약정 기간 지났습니다. 이렇게 지나서 재계약할 때 증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임대인은 할 수 있어요. 그 내용에 차임 증가 청구권 청구할 수 있다. 차임을 증가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때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있고요. 초과할 수 있다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당연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좀 바뀌었죠. 보전금의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이 이번에 바뀌었으니까 지난주인가 바뀌었어요. 지난 2주 됐네요. 이게 바뀐 지가. 그래서 이걸 지금 외우시면 안 돼요. 밑에 뭐가 바뀌었냐 653페이지에 시행령 제9조가 바뀌었단 말입니다. 시행령 제9조가 예전에는 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일할 사업에서 있었는데 이걸 계산 문제인데 계산하지 말고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654페이지에 예제가 있는데 이게 좀 바뀌었으니까 나중에 하겠고요.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제도가 있고요. 이건 좀 밑보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657쪽 가보겠습니다. 상인법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작년에 25일에서 상인법은 여러분한테 틀려라고 전형적으로 나왔죠? 아주 어려운 문제 나왔습니다. 일단 보시면 아시겠고요. 자, 적용보험이 보시겠습니다. 적용보험이 보시면 상가인데요. 상가. 여기서 상가라는 것은 상가 건물의 임대차에서 임대차 목적물이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보증금을 청구한 임대차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고 대통령 저기 있죠. 밑에 보면 시행령에서. 자, 밑에 보시면 적용범위 보겠습니다. 이건 시험에 출제할 만하죠. 요즘 상가 건물에 대해서 권리금도 분석해야 한다, 뭐 해야 한다 난리가 아니니까. 자, 아까 우리가 95부터 시작해서 9580 뭐였나요? 9580 6045였나요? 9580 6045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시작하느냐? 별표 칩니다. 시행령. 틀려라고 나올 거예요. 나오시면 서울특별시는 4억입니다. 상가는 비싸니까 얼마까지 해주겠다? 4억까지 보호해주겠다. 그 다음에 과밀억제구역은 3억. 광역시에서
그래서 또 방금 안산, 용인, 김포, 광주까지는 2억 4천. 그래서 광주광역시도 2억 4천까지 보호해주겠다 이거죠? 2억 4천까지는. 그 다음에 그 밖에는 1억 8천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오시겠습니까? 6천. 네? 6천 단위. 6천 단위 올라갑니까? 아, 계산 빠르시네. 6천 올라가? 6천 올라갔다 3억. 1억 8천, 2억 4천, 6천, 그다음에 3억. 3억에서 4억. 이제 그거는 이제 얘기만 무책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32418 이렇게 보시면 되더라고요. 432418. 아무튼 입에 착착 달라붙게 주십시오. 18에서 올라가든가 18에서 6천 단위로 올라가든가 432418로 하시든가. 출제할만 하겠죠? 그 다음에 자 658페이지에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상가 건물 임대차만 인정해 줍니다. 미쳤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상가 건물 임대차. 이 법은 사업자 등록이 대상이 되는 상가 건물의 임대차에 대해 적용한다. 그런데 내가 이런 거 있죠. 내가 건물에 들어가서 장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인법 적용받는다 안 받는다? 아니 건물에서 이런 건물이 있는데 이런 건물에 들어가서 지금 장사하세요 사업에 인정받는다 못 받는다? 장사하고 있는데 장사하고 있는데 나 그거예요. 상가로 쓰고 있는데 이 건물 받아야 못 받아요. 맞죠? 야 이거 어떤 인정이요? 네? 어떤 인정이요? 아니 내가 이거 상가라고 내가 장사하고 있어요. 그럼 A가 건물에 들어가서 나 상가라고 장사하고 있다니까요. 이거 상인법 적용 받냐고 못 받냐고요? 네? 그렇죠. 사업자 등록이 돼 있어야 된다. 못 받아요, 이 사람. 뭘 해야 된다?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 사업자 등록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못 받죠. 법에서 보호 아니죠. 법에 잠자는 걸고 보이지 않는다잖아요. 사업자 등록했어야 된다. 사업하려고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자 등록이 있으면 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등록이 일단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요. 사업자 등록이 있어야 돼요. 예. 사업자 등록 저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법은 사업자 등록이 대상이 되는 상가 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하기 때문에 만약에 상가 건물을 내가 사용하고 있더라도 사업자 등록이 안 돼 있다면 보호해주지 않겠다 이겁니다. 따라서 상가 건물이 임차인이더라도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아닌 종교단체나 자선단체 및 친목 모임 사무실, 동창회 사무실 등은 이 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되어 있고요. 다음 2번 또한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하니까 영업용으로 사용하면서 사업자 등록이 돼 있다면 우리가 상인법 적용을 받겠다 이겁니다. 일정한 한상보전금 이것도 좀 바뀌었고요. 일시사용 목적에 주의합니다. 일시사용의 목적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가 건물인데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끝납니다. 또 따방 있죠 사무실 이렇게 할인 행사하고 참 땡처리 재밌는 거. 아 정말 한번 빠지니까 저희 장모님 장모님 신고가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평생을 제가 평생을 존경하시는 분인데 전 저희 장모님 굉장히 현명하시고 좀 이렇게 성실하시고 그러신 분이라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굉장히 성실하세요. 그런데 작년 겨울인가요? 재작년 겨울인가 60세 이상만 들어가는 물건 파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주위도 있을 겁니다. 네, 여기 가면 지나다 보면 화장실 이렇게 두고 다니시는 분 있죠? 예. 여기 한번 빠지면 못 빠져나오시더라고. 어머니 반대서 걸어가고 그 가서 근데 재밌어 거기가 재밌대요. 처음에는 안 빠지신다고 가가지고 자녀분들 다 싫어하죠. 그래서 해갖고 오면 다 이상한 물건이라고 좋다고 정수기를 사오셨어요. 100, 200만짜리를. 실제로 팔아요. 다 설치해놨더라고. 엄청 좋다. 잘 알아서 입는 건 엄청 또 물에 일각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 있죠. 저는 처갓집 가서 말 안 합니다. 저 처남들이 보면 뒤에 처남이 공장을 하거든요. 딱 뒤에 보면 이거 너무 엉망이네. 그 순간 집안이 또 겨울철에 갔더니 장파 아주 좋은 장파라고 여기 사고나 피로가 다 풀린다고 쫙 했더니 똑같은 제품이 믹스까지 갔더니 4만원 안에. 그런데 이게 재밌대요. 가서 아침에 한 10시 가지 않습니까? 가서 미끼 상품을 팔아요. 미끼 상품 파는데 계란 한 판 1,000원, 2,000원 이래요. 실제로. 그런 거 싸게 팔고 이제 자기들이 그
이상 더. 그럼 고가 상품 한 20만짜리, 30만짜리 하니라 네? 가보셨어요? 못 봐. 아 이게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40세가 들어간 데가 있고 60세 이상만 받아준 데가 있어요. 여기 이제 여기가 적혀있죠. 왜 아직 어렸을 때 엄마 따라. 어렸을 때. 그러니까 딱 나눠졌다니까요, 층이. 여기는 젊은 사람 못 갑니다. 못 들어가요. 못 들어오게 하고, 여기 또 젊은 사람만 가고. 젊은 사람 상대로 파는 데가 물건 따르고요. 여기 또 다. 그래서 여기는 절대 못 들어오게 하고. 또 여기 또 이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해요. 딱 그 층을 나눠서 하는데, 이런 사무실 빌려고 해요. 한 두세 달 하다가 사가지고 그러죠. 재밌대요. 재밌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우리 그 가까이서 나왔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물건을 뭐죠? 서울에서 한꺼번에 차로 받기 때문에 전국에 많잖아요. 그러니까 공산품 싸게 받더라고요. 또 양파 같은 것도 3,000, 5,000 할 때 1,000원씩만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거 사는 재미로 가는데 결국은 비싼다 사는 거예요. 나중에. 네, 나중에. 이제 미안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안해. 그게 네, 우리나라 사람 정이 많아서 미안한 거 맨날 1,000원짜리 사다 보니까. 근데 집에 와 쓰긴 좋아. 진짜 1,000원이야. 실제로 그냥 계란밥 똑같아 계란이. 1,000원인데 나중에 요즘 이제 안 다니시는 그래도 이제 한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시간이 무료하신 분 무료하신 분 다니시더라. 40대가 다니시는 데 가셨구나. 자, 방금 뭐 하다 여기까지 갔죠? 아, 사업자 등록하라고. 사업자. 그런데 사업자 등록 안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게 또 무서운 게, 여러분, 건강보조시스템 그렇게 팔았거든요. 이게 다니면서 딱 사무실 모아놓고, 딱 삐두르고 농협에서 왔다고. 농협 아니야. 뭐, 네? 어디 농협에서 왔다고. 흑염소 팔아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파는 게 뭔지 아십니까? 건강식품이라고 하거든요. 흑염소. 흑염소 엽자를 같이 썼습니다. 그것도 써요. 재밌어. 약한 거잖아요. 얼마나 재밌는데. 이 사람 이야기 들으면 할거 그냥 나가. 이 사람 말이 그래요. 흑염소가 초대박을 쳤는데, 아파트인데 이제 딱 이렇게 부르고, 시골 농협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농협 딱 하고 와서 농협에서 왔다고 하면서 딱 들고 흑염소 딱 파면은, 보통 20만원에서 이제 30만원 정도 이렇게 판대요. 자기 5만원 넘게 안 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여기 계약서만 써요. 계약서만 받잖아요. 계약서 팔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팔고 농협에 설치고 이걸 팔아요. 계약서를 팔아버리는 거야, 계약서를 팔아. 그러면 수금하는 데가 다른 애들이 와. 이것만 파는데, 다 건강보호심 지금도 이런 형태예요. 이것만 계약서만 팔아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다 가져가고, 다 혼동해서 다 하나씩 주잖아요, 로봇이다. 그런데 이 흑염소 사건은, 왜 왔냐면, 흑염소가 많이 그래. 이렇게 놔두고 엄청나게 팔다 보니까, 흑염소가 제대로 들어가면 하나도 없대요. 말이 그래. 흑염소가 뛰어다니는 물에다가, 발만 담그고 나가면 물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팔았다. 이게 플라시보에 빠져. 먹으면서 좋다 하니까 좋아지더라고요. 또 진짜 이게 몸에 안 좋아버리면 진짜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았던 흑염소였어요. 그 당시에 얘가 피크를 찍고 고집이 이제 쭉 내려갔죠. 그래서 15년 전 이야기. 요즘은 안 먹죠, 이런 거. 얼마나 진짜 안 먹는데. 예전에 마지막 흑염소. 물만 발만 담갔다는 표현이 아니라 죽는 줄 알았습니다. 자, 659페이지에 좀 더 나왔으니까 이제 트랜스 지방 못 쓴다는 거죠? 어제 발표 나온 것 같은데. 트랜스 지방요? 네. 그랬어요. 네? 못 쓰지 말라고. 네, 2년 뒤부터 미국 시약품에서 이제 금지 풍보, 유해물질, 독약이라니까. 지난 100년간 우리 인류의 문화를 식생활을 바꿔놨던 트랜스 지방. 자, 빨리 드십시오. 고소한 것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드시고요. 지금 우리나라 식용유의 전부 다 그거잖아요. 트랜스 지방, 햄버거, 닭튀김, 뭐 기타 등등. 그래서 이렇게 뚱뚱해지는 거예요, 인류. 그래서 이제 이거 대체제를 만들려면 식품 쪽에서 아마 고생 좀 하실 것 같아요. 음식 맛을 다른 걸로 개발해야 되니까. 뭘로 튀기지 이제? 천연 자극, 네? 올리브유? 비싸지 않습니다. 네. 근데 우리들도 튀길 수 있는데 우리가 튀김물이 적합하잖아. 튀김에 적합한 식용유 기름 따로
2년까지는 허용하고요. 2년 뒤부터는 금지. 미국에서. 그래서 금지되면 우리나라도 자체적으로 금지되겠죠. 그럼 새로운 또 이제 나와야죠. 659점. 그럼 한 번씩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초대박이지 않습니까? 자, 뭘로 튀겨보세요. 튀겨보세요. 우리, 뭐죠? 여러분들 아시지만, 멕시칸인가요? 할아버지 있는 게 뭐죠? KFC. KFC인가요? KFC. KFC. 이게 정말 한번 말씀드렸죠? 사랑의 힘으로 만들어진 닭튀김이라고. 사랑의 힘. 모릅니까? 사랑. 음식은 사랑이 있어야 돼요. KFC 할아버지 있죠? 할아버지 있는 이유가 노부가 살고 있었어요, 미국에. 미국에 노부가 살고 있었는데 할아버지는 광산에서 일하십니다. 석탄 광부시고요. 부부는 부모님 그 당시 이제 집에서 죽으셨는데 이 할아버지 매일 도시락을 싸드려요. 매일 도시락을 싸드리는데 이 할아버지가 닭을 좋아하세요. 닭을 좋아하시는데 그 닭을 맛있게 해주고 싶은 게 이분 마음이었어요. 부인 마음이었는데 안 되더라 이겁니다.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는데 그걸 튀겨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고소한 맛이 오래 가고 해서 초대박 쳐서 KFC의 발전 계기가 됩니다. 음식은 사랑. 포스트잇도 가면 사랑이라는 무엇입니까 이거? 사랑? 이거? 인류 역사를 발명한 이거. 이걸 발명한 사람은요, 이걸 만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원래는 강력한 접착제. 세상에서 가장 강한 접착제를 만들려고 했어요. 연구했습니다. 근데 연구를 했는데 자기 부인이 건망증이 심해요. 그래서 건망증이 심하니까 부인을 위해서 이게 종이를 이렇게 붙여오고 싶었던 거예요. 붙여놓으면 뭐 해라고 그러니까 배관거체 이런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심했나 봐요. 그래서 연구를 하다가 자기가 이게 맨날 실패를 해요. 안 붙어. 그래서 부인을 위해서 네모형제를 이렇게 붙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포스트잇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다른 각도에서 봤더니 초대박 친 거죠. 그래서 역시 물건에는 인류 휴머니즘이 담겨 있으면 이렇게 대박을 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사랑이 남기실 때, 쪽지 남기실 때, 이거 사랑이 넘쳤다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붙여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띄워버렸네. 상가금은 임대차 못 보시겠습니다. 임대차 기간의 보장 기간이 1년이고요. 근데 임대차 계약 갱신 요건 5년까지 보장해 주죠? 몇 년까지 가면 장사할 수 있다는 거죠? 5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5년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계약 갱신 요건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할 수 있고요. 그런데 5년 이내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안 되겠죠. 1번 보겠습니다. 1번 임차인 3개 동그라미 칩니다. 몇 기? 3기. 659페이지입니다. 3개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나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가라. 3기. 임차인이 그것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방금처럼 사무실로 사용한다 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콜라텍이 돼 있다든가 그럼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는 서로 나가는 거니까요. 문제 없을 거고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도움이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합니다. 전대가 뭐죠? 그렇죠. 임차인이 또 임대를 낸 거죠. 이걸 전대라고 합니다. 전대하고.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라든가 멸실하든가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나가라고 할 수 있죠. 몇 기라고요? 3기는 좀 정리하세요. 3기.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철거라든가 재건축 경우에도 어쩔 수 없이 나가라 해야 되겠죠. 또 건물이 노후 훼손돼서 안전사고 이런 경우에도 임차인에게 나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서 재건축이 이루어지면 나가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옆에 보시면 법정갱신입니다. 묵시적 갱신도 여기서 1년씩 가능하고요. 1년이고요. 마찬가지로 임차인은 언제든지 할 수가 있고요. 임차인은 3개월이 임대인이 3개월이 지난 효력이 발생하고요. 계약갱신 요건입니다. 대항력이고요. 대항력을 주의합니다. 662페이지에 주임법에서 대항력은 어떻게 하면 생겼죠? 주임법에서는 네? 인도와 주민등록이었죠? 그러면 여기에서 주민등록 대신 뭐가 들어올까요? 그렇죠. 사업자 등록이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대항력 요건이 저쪽에서는 주민 등록이었다면 사업자한테 주민 등록은 사업자 등록이죠? 사업자 번호니까 사업자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인중개사에 합격하시고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상위법 조금 받겠네요. 받잖아요. 사업자 등록 하실 거니까 받을 겁니다. 그 다음에 대항력의 발생 요건이 재밌더라고요. 자,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때는 그 다음날 오전 0시부터 동그라미칩니다. 밑줄 칩니다. 오전 0시부터예요. 이게 됩니까? 다음날 오전 0시부터 제3자 효력이 생기고요. 임차 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니까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겠죠. 자, 민법에 따른 임대차 등기 효력이 있고요. 민법에서 아까 있죠? 1, 2, 3번 사업자 등록 신청하고 임차금을 점유하고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우리가 등기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입니다. 상가금 임대차 보증금 보호가 있고요. 네, 이것도 지금 나중에 한번 특별한 건 없으니까요. 이 보증금과 관련돼서는 옆에 보면 665페이지에 소액 보증금의 일정액이 보호해야 될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데 이 최우선 변제권이 아까 우리가 주임법의 최우선 변제권하고 좀 다를 겁니다. 가격이. 또 어떻게 해볼까요? 서울특별시 6,500, 2번 과밀업체권 5,500, 광역시가 3,800, 그 다음에 그 밖의 지역이 3,000이네요. 이걸 어떻게 오시겠습니까? 6555, 383 이렇게 오겠습니까? 이것은 나중에 도표로 제가 정리해서 한 장 깔끔하게 드릴 테니까요. 시험 보기 전날 한번 읽어보시든가. 정부가 이런 걸 중요시 여기니까 한 문제 정도는 나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으로.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